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20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네, 그 옆에는 국제개발협력활동가 오희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중요한 날이네요.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희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개표 방송을 저희가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그쵸.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중계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청년 시각으로 또 어떻게 이 투표를 보고 있고 또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 상세하게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앞에 짧게 다루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개표 중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 기후 위기와 또 지금 의성님이 다루는 주제 그리고 또 보람님이 다루는 이 국제적인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같이 개표도 보고 맞습니다. 같이 보는. 아, 예. 네, 지금 약간 스포츠 즐길 때처럼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떨리는 시간이지. 근데 네. 솔직히 떨리는데 네, 또 떨려. 그렇다고 막 이게 막 피가 말려 이런 느낌이 아닌 그건 떨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이기냐 진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마음은 솔직히 좀 편하긴 그쵸.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 48.7% 이렇게 마감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리 쉬운 그 시험도 보기 전엔 좀 떨리는 건 아, 없죠. 맞아요. 떨리긴 떨리죠. 맞아요. 네,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저희랑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나누시면서 소통하면서. 예.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개표 중계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네. 소통 위주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또 답답한 지지자들 또는 이렇게 약간 궁금하거나 좀 긴장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오이성님이 준비한 주제가 있으니까 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이석의 지지지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희석의 지지지. 우리 또 벤데타 TV님께서 기분 좋은 떨림. 맞아요. 비슷한 진짜. 마음. 네, 같은 마음을 안고 오늘 또 저희 코너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지금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는 만큼 어떤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관련해서도 재밌는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 방송을 보는 마음과 함께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결과도 같이 결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그 앞에 조금 서론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완연한 이제 가을이 됐어요. 시원합니다. 저녁에는 춥고 밤에는 쌀쌀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그림이 올라오면 오늘은 그림이 좀 많이 올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날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습니다. 오늘은. 네, 자료 띄워주시면은 지구가 식지 않고 있다. 역사상 가장 더운 9월이 현재다. 네, 9월을 맞이했다. 지금 이제 10월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9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9월이 인간이 이 온도를 계측한 이래로 가장 더운 9월이 됐습니다. 이제 무려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보다 0.9도 정도가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9월이 됐고요. 그전에는 2020년 9월이 가장 더운 9월이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올해 9월이 0.5도나 높은 9월이었다. 산업화 이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1.75도 정도가 높은 건데 이제 산업화를 기준으로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약속한 것이 파리 기후 협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파리 기후 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1.75도나 높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그런 9월을 맞이했다. 매우 심각한 9월이었다 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그 상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 뭐 석탄, 석유, 가스 대신에 어떤 에너지원을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사실 갑론을박이 될 만한 대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 결과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제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시민 1000명에게.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상기후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재우님도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매우 그렇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다 정도? 네. 그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그전 기후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는 태풍이 없었나? 그러니까. 폭염이 없었나? 그쵸. 늘 있어 왔던 거죠. 네, 원래 있었던 건데 1년에 뭐 1개, 2개 더 느는 거를 시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늘었다라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워낙에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를 타는 어떤 응답이 아닌가 싶은 응답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90%가 넘는 시민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70% 이상의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있고 실천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줬고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실천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도 같이 한번 보면 시민들이 이 기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전 거예요. 그 2번, 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2번, 3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효율보다는 환경 보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응답도 해주면서 생각보다는 경제적인 효율보다도 생태적인 접근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그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오늘은 사진이 아주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전력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이 어떻게 섞이면 좋을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바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에너지원을 섞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가스 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의 목표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갑자기 석탄을 줄이는 대신에 원자력 발전을 늘려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이고 뭐고 간에 일단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늘려야 된다. 100 중에 42% 정도는 재생에너지여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대폭 줄여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정책 흐름보다 시민들이 훨씬 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앞서가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이 중심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효율성과 안전성, 경제적인 효율과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친환경성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그래요. 100 중에 86명이 재생에너지가 안전하다라고 봐요. 반면에 원자력은 26명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26명도 어떻게 나가는지 좀 신기할 따름이에요. 사이언스예요, 진짜. 네, 정말 30%는 사이언스죠. 그런데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꼽아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나 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의 질이 변하거나 이런 간헐성에 있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안으로 ESS 같은 배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비싼다 하는 이제 측면도 있고 해서 이 효율성에서는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만 일단 이 안전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을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소의 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평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같이 볼 게 이제 가스인데 가스가 생각보다 시민들의 이
그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가스가 지금은 그냥 가스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천연이 붙다 보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 같은 이미지를 계속 주어왔어요. 그런데 이 천연이라는 내용은 이 네이밍 수식어는 얘가 정말 무슨 아주 친환경성이 있어서 천연이 아니라 이 유전이나 탄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얘가 친환경적이라서 천연가스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네이밍에서 나온 그린워싱이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다가갔던 면이 좀 있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천연가스에 대한 안전성, 뭐 효율성에서 같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또 그 사진을 또 올려주시면요. 오늘 아주 사진이 많은 날인데 그 또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친환경성은 압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높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다라는 게 나옵니다.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나오고 있죠. 또 그다음 그 이미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미지도 보시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수용성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또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되는 건 난 수용하겠다. 라는 측면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태양광으로 돈 벌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또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조금씩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이런 기대감을 더욱더 빠른 이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연결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건 원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전은 사고 예방이 잘 되지 않고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고 친환경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 원전에는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종합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편익보다 위험이 높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원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장기적인 관점을 시민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또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그랬더니 요거는 나름대로 꽤 팽팽합니다. 이제 45대 55 정도가 되겠는데 이제 45%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55%는 축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제 향후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이제 시민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응답 사례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일단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원전에게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합리성, 효율성 같은 수식어로 원전이 존속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이때까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보도된 어떤 좀 후폭풍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응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동네에는 지어지면 안 된다. 합리적이지만 우리 동네에는 지어지면 안 된다. 하는 응답을 우리가 이런 그 다른 질문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재생에너지랑 원전에 대해서 아주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기대보다 상당히 많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던 조사 결과였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기 동네에 놓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원전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이제 강서구 구민들도 많은 분들께서 김태우는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네. 특별한 비유네요. 지금 최근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원래 출구 조사가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의성님 이 코너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가 막힌 또 결과가 나 있네요. 참고 출구 조사는 없다고 알고 있고 예측 조사를 알고 있습니다. 리서치 뷰건.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조금 이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 제가 오늘 이 결과를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미루고 기후위기 대응을 미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매우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발점이 최근에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1일부터 EU가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이제 시범 기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시범 기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를 이 OECD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산을 안 하고 있는 동시에 원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청정에너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탄소국경세, 탄소세 같은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역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하라는 움직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저 결과를 좀 같이 가져온 것이고요. 동시에 이런 가짜 뉴스들은 여전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올라올 텐데요.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을 난립해서 6년 동안 177억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자들 뭐 수사한다는 보도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뉴스이냐 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전력 수요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발전소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그 끈 시간을 종합해봤더니 177억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장해 놓을 수 있지 않아요? 저런 태양광 에너지들을? 그렇죠.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네.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꼴찌잖아요. 그럼 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오히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꺼야죠. 그런데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는 안 꺼. 원전 오히려 늘려. 근데 재생에너지는 많아진다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그게 낭비라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흐름에서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출처는 국민의힘에 있어 권명호 의원실이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일을 잘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그림이 하나 마지막으로 올라올 텐데요. 이제 그림 하나 올려주시죠. 네. 지금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일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재생에너지의 흐름을 하거나 말거나 나름대로 아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만들고 하면서 현 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경기도에 다양한 기업들,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국가 이제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먼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까지 이제 좀 보여드리는 오늘의 이제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뭐 댓글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개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요거 좀 소개를 오늘의 꽃이죠, 개표가 네, 드려야 바로.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기다리다. 두근두근한 상태로 방송통은 방송하고 있는데요. 예측 조사가 지금 발표가 됐다고 해요. 뭐 사진 올려주시죠. 예, 이게 출구 조사는 아니고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그 예측 조사인데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1.7 그리고 김태우가 41.6으로 약 10.1% 포인트 격차로 앞선다 뭐 이런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다른 표 건다 필요 없고 보여주시면은 연령별 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령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18세부터 20대까지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49.5 그리고 김태우가 34.4 30대에서는 61.4%가 진교훈 후보 그리고 31.1이 김태우 그다음에 40대는 70.8로 뭐 압도적으로 이거는 진교훈 정말 눈에 후보가 띄죠.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우는 23.8% 포인트 그리고 50대에서도 57%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7.7 이것도 완전히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60대에서는 이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40.5% 포인트, 김태우 후보가 53.5 그리고 70대 이상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또 35.7 그다음에 김태우가 62.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갑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4.3%포인트,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38.2%.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죠. 그리고 강서을 진성준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46.2%,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46.1%. 거의 박빙이네요, 여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병, 여기는 이제 한정혜 의원 지역구죠. 55.2%포인트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 그리고 39.9가 김태우 후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숫자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숫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80.5. 이 40대 남성들 지지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그러게요. 대단하죠. 40대 남성이 와 진짜 압도적인 게 진기훈 후보가 80. 와, 이거는 80이 넘겼습니다. 네, 8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5%도 안 되네요, 김태우 후보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구조사가 없고요. 이건 네. 예측조사이기 때문에 예측조사죠. 지난 그 8일, 9일, 토요일, 일요일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주말에 또 이거를 조사를 하냐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박시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막 22% 예측을 하셨었고 22죠. 보니까 뭐 당 내에서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차이를 예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각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예. 나는 우리도 내기하나요? 각자 어느 각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준석도 국민의힘이 18%로 진다고 예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욕하려고 퍼센트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퍼센트 차이, 뭐 설령 그럴 리는 없지만 1%든 아니면 뭐 진짜 3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게 시작됐다. 그만큼 맞아요. 김태우 후보가 오만했고 특히 정권 윤석열 정권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결과다. 네. 뭐 그런 게 지금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강서구 지역 현장 유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지자분들이랑. 근데 이런 반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막 인사도 해주시고 막 민주당 막 고생 많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랐다 그래요. 저쪽하고. 기세를 먼저 기세가, 사로잡았죠. 그렇죠. 그 기세가 현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다고. 그리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 학창 시절에 싸우는 장면을 보면은 일단 싸우기 전에 승패가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딱 눈빛만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있나 그 길을 보고 다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스카우터가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우리 쪽 기세가 한껏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저쪽에서 해온 것들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지는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당장 지고 나서 어떻게 변명할까. 이준석도 18% 진다고 얘기하면서 양두구육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실은 질판에 안 뛰어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 당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질 거니까 그거 다 예상하고 이런저런 말을 뱉어놓는 거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선거였습니다. 야, 근데 20대 남성이 되게 재밌네요. 진규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낮은데 그 지지도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으로 다른 세대보다 많이 넘어가네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야, 네. 상당히 표를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내용. 올려주세요. 예. 그 의석연님 말씀대로 그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18세부터 20대 여성에서는 확실히 진기훈 후보가 앞서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57.5 대 31.9예요. 네. 근데 확실히 2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37.4 그리고 김태우가 38.1인데 정의당한테 이게 좀 표가 그리고 진보당 쪽으로도 좀 갔고요. 뭐 이 표심에 대해서는 정말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과연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우리가 외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오히려 20대 남성들이 이런 응답을 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차이가 나온 것만 해도 저쪽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후보가 놀아줘 형 노래 부르고 있고 뭐 이준석 대표 급해지니까 불러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남성 입장에서 봐도 좀 장난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왜냐면은 급해서 불러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준석 대표 요청을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장난하냐고 거절하니까 또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게 그쪽 입장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 몰입해서 보면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장난하는 얘기가 나올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 지금 댓글에 예측 결과 안 나왔어요라고 하시는데 뭐 지금 들어온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표를 조금 네. 지속적으로 띄워주시면 번갈아서 감사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게 모르실 수 있기 근데 이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네. 그러니까 8일 9일 네. 그 예측 조사라는 점. 예, 리서치 예, 뷰의 예측 출구조사는 조사입니다.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음. 출구 조사가 아니고 예측 조사. 근데 아까 그래서 저희가 뭐 몇 퍼 할지 얘기해 보자 했는데 지금 저거는 10.1% 차이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날 거라고 다들 보세요. 저는 날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 또 의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겠지만 최소 일단 두 자릿수 이상은 민주당이 앞선다. 이렇게 분석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저 리서치뷰도 두 자리긴 하니까. 아 그렇죠. 네. 10.1. 10.1 간신히 넘겼네요. 15% 이상으로는 15 이기지 않을까 이상. 싶어서. 예. 15 이상 다들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수치로. 수치로. 한 15.4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정확하게 해야지. 15.4. 할 거면 정확히 해야지. 우리 댓글도 대부분 두 자릿수예요. 20% 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시는 계시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게 또 좋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우주의 기운을 발휘하죠. 희둥님, 의성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럼 마삼중단 18. 18. 18. 네, 아니요. 18.0? 네, 18.0%. 18.0. 그건 욕 같잖아요. 아, 네. 저는 한 10 저 정도 봐요. 10% 리서치 뷰 정도. 네, 이 정도. 만약에 양자였다고 하면 55대 45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 이제 우리 이 후보 지지도 예측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쪽으로 많이 좀 민주당의 표가 많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차이 안 날까 싶네요. 그래요. 예, 시청자분들이 어떨지 좀 같이 소개해 보면 네, 좋을 것 지금 같은데. 남겨주고 계신데 뭐- 윤도도님은 17.3%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예. 황희태님 17, 검은 공작새 23% 포인트, 예, 푸른 하늘 20% 이상, 미술쌤 김뽕장님 거의 20% 정도 예측하셨고요. 미야킴님 18%. 혜윤님이 총합 35% 차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수수님도 11% 정도 11. 보시고요. 예전에 저는 이게 되게 웃겼어요. 그 진교훈 후보랑 김태우 후보랑 붙게 됐을 때 네. 이거 한 줄로 평가하면 그 경찰과 도둑 아니냐. 제 생각이 아니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그러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경찰과 도둑이다. 그러네요. 너무 심플하게. 아니 저는 그 별개로 안철수가 사실 지원인지 뭐 망하게 만들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그래서 그 관련한 사진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그 저희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 맞아요. 그래. 네. 황희도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각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가.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타이밍은 즐기면 그쵸.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하나 꼽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노라조 형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아니, 뭐 그게 왜냐면 이게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라조 형이라는 노래가 네. 굉장히 약간 어떤 위로를 건네는 곡이에요. 네. 특히 청년들한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저게 뭐야? 즐겨 부르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노래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네. 김태우가 이제 부른 거죠. 소위 말해서. 강서에 집은 없지만 네, 강서에 이렇게 집은 노래 없지만. 부르고 혼자 지금-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좀 형을 살다 와서 형인가? 센데요. 센데? 네. 뭐 있는 얘기니까. 그쵸. 네, 지금 팩트예요. 20대까지 38.1% 그리고 30대까지 하면 31.6%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형으로서 나 형 노래 불러 근데 이렇게. 이게 문제는 지금은 좀 윗부분이 많이 갈리긴 했지만 댓글 반응도 안 좋았거든요. 네.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게 또 분위기도 있고. 아니 근데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뭐 요즘 이제 애들 말로는 막 항마력이 딸린다 뭐 이런 표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 노래를 듣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손발이 약간 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수기님이 범죄형이라고. 범죄형. 우리 네. 형, 뭐 느그 형에서 네. 범죄형. 우리 형, 네. 범죄 형. 아. 좋습니다. 저렇게 밈화되는 게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 그 앞에 그 노라조 형 노래하다가 이제 망신 당한 거 하나랑 앞에 뭐 보람님 얘기 주셔서 정말로. 네, 예. 지댕하고 자빠졌죠라고. 아이고. 아니 근데 네. 저게 난 사실 해명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해명이 게 어이없었죠. 더. 해명 뭐라고 했죠? 그 유머. 유머.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한 말을 자기는 유머로 이제 승화시킨
시킨 것 뿐이다. 뭐 그러니까 유머와 막말을 구분 못하는 민주당이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갈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근데 저 말을 하기 앞에도 천박하다. 뭔가 이 민주당 후보를 지칭을 하면서 뭐 경찰서에만 있었던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치 뭐 교도소에 살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만 있었다 어쩌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것도 얘기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실제로 그 진교훈 후보를 민주당 의원들이 그 만난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그 습득력도 빠르시고 새날에도 출연하셨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실제로 그 성장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고 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저렇게 저쪽에선 네거티브를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걸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더라. 특히 그 아까 의성님 말씀처럼 그 기각되고 나선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서 맞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총선 때 생각이 많이 난다더라고요. 저도 근데 뭔가 그 총선 때 또 당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대표 사진만-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네, 사진만 보면 대선인 줄 알았어요. 그 그쵸. 마지막 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그 다음 사진 하나 있는데 그 재훈님 네. 거 사진이죠. 재훈님이 인상 깊게 생각했던.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유세 현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네. 지금 사진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인상 깊었길래 이렇게 네, 또 뜸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와. 요 사진인데 진짜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뭉클했어요. 왜 그러냐면 강성 사람들 저기 다 있네. 이재명 대표님이 사실은 저 지원 유세를 갈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쵸. 왜냐면 네.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그쵸. 그 유세 현장에 들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전에 사실 진짜 목숨 걸고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단식도 오래 하셨고 정말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있었는데 일부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약간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일부 가결파들도 있고 근데 저 장면에서는 약간 지지자들이 다 함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쵸. 대표님이 저걸 보면서 진짜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부 상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저 현장에 저 인파들을 보시고 굉장히 힘이 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셨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이 좀 인상 깊었다. 참고로 방금 저 사진은 진성준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네. 또 강서구 쪽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시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사실 시사 유튜브를 하면 특히 뭐 새날이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겠지만 그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의 기싸움 그 지금 기세가 올랐다는 걸 유튜브 하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조회수로 조회수로 바로 체감이 되죠. 실시간 시청자와 조회수로 바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뭐 아직 걱정이 된다 네. 두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이제는 시작이다. 그 남은 이 총선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이게 뭐 안심하자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꽉 막혔던 거를 뚫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결을 해서 뒤통수 쳤던 사람들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저쪽의 반응을 보면 진짜 웃겼던 게 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나옵니다. 뭐요? 이거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칼럼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정진승리구만. 네,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몰입하지 마라. 그렇지. 심지어 이게 뭐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 이 매일경제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지금 그들이 올리고 있나? 질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었다니까요. 그쵸 진짜. 이게 보기 좋네. 왜냐면 이게 여론조사 그동안은 자기네들 조금 좋은 거 있으면 대선 때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걸로 계속 뿌려가지고 우리 지지층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투표장 안 가게 만들었는데 지금 아예 그런 얘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또 보면서 웃겼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이긴다 이기면 그 어떻게 보면 취하게 된다 취하게 되면 계속 여기에 그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강성 지지층한테 이대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고립된다 뭐 요런 얘기를 굳이 지면을 낭비해가면서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저들이 지금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심리도 심리고 전략을 항상 그런 식으로 짜잖아요. 저쪽에서는 저쪽 강성 뭐 예를 들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랑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딸이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같은 등가로 만들어 버리니까 양비론을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야 좋은 판이고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전략에 절대로 놀아나
지지자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안 중도층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잘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일 웃겼던 건 이런 얘기 다들 황당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 배지를 달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실명 토크 들어갑니다 이제. 뭐 이원욱 의원은 제가 뭐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예. 아니 저도 원래 그게 제정신이었거든요. 그런가? 제 갈 길 찾은 건가? 저는 어지간하면 민주당 그 비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치는 거 아니 선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왜 저러는지 그냥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선거 지금 투표를 하는 날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게 민주당 정치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연장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동시에 민주당 내 고인물들까지 다 걷어내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각 지역별로 지금 다 준비된 후보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일단 뭐 또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 계속 소통을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의성님 두 분이죠 의성님 네. 저 또 재밌는 거. 저는 사진 우리 보여드릴게요. 또 익숙한 이름.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익숙한 분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또 영우님이 아, 재밌는 걸 올려줬어요. 대학생 위원장이죠. 재훈님 저랑 하나씩 티키타카 한 번씩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할머니 무슨 선거를 또 해요? 네, 구청장 선거 새로 뽑아요. 구청장 새로 뽑아요. 작년에 투표한 거 같은데. 근데 할머니 역할인데 이거 제가 하면 좀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알았어. 알아서 네가 살리던가. 자, 작년에 투표한 것 같은데. 작년에 투표한 거 같은데. 김태우 저 사람이 구청장이었는데 쫓겨났다가 또 구청장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주 저거 웃긴 놈이에요. 윤석열이 풀어줬잖아 저거. 김태우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웃긴 사람들이네요. 라고 영우님이 네. 강서구 화공역 포장마차에서 어묵 집어 먹으면서 정치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물어봤다. 네. 아닌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빠삭하게 다 안다. 다 안다. 저는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대통령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고 그 말인즉슨 내년에 국민의힘이 공천할 사람들은 대부분 김태우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경찰과 도둑의 싸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밭을 가실 때 우리가 어떤 화도 있고 이겨야 된다는 승부욕도 있고 절박함도 있습니다만 경찰이 도둑 잡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냉철하게 뭐 사진 하나 냉철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올려주십시오. 예. 같아요. 네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긴 한데 얘기가 연결이 돼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렇게 대놓고 그냥 유죄 받은 사람을 그냥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럼요. 사면을 시켜줘 버리고 사실은 범죄자 집단들을 지금 계속 그 어떤 자리에 계속 꽂아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다음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시면 그래서 오늘 뭐 쇼미랑 같이 연결해서 하나요? 예 쇼미더월드랑 지금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죠? 예, 지금 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1번 뭐 박진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야. 그 다음 사진으로 또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은 그거 있잖아요. 붕짜자 붕짜 찍지마 튀기 이거를 이제 요즘에 한 세트로 불려 다니고 있는데 마차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아까 의성님이 가져오신 사진처럼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염원을 가지고 이렇게 또 거리로 나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맞아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를 찍어야 된다, 뭐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그 밭가리보다도 저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범죄만 그냥 냉철하게 차분하게 읊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선거운동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되게 웃긴 거 하나 그 소식 전해드린 게 그 다음 포털 그 중국 개입 그 90%가 중국 응원했다고 다음이 중국이 점령했다. 그때 그래서 그 박성중 그다음에 뭐 그 김정식 청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 포털에 대한 규제를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빌드업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강서구 관련해서도 최근에 국정원에서 또 선관위를 때린다면서 북한 해킹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또 즉각 반박했어요.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국힘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약간 거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요.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차에 다 없애버리자.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 한 거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칼럼들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의 대응과 실제로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슬슬 또 이거 부정선거 조작이다 어쩐다 네. 해갖고. 근데 뭐 민경욱,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다 국힘 안에서도 박살 났습니다. 참고로. 네. 예, 더 하라 그래요. 그럼 어디. 네, 더 해도 예. 돼요, 그 사람들은. 최종 투표율이 48.7%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50만 정도가 그 강서구에 계시고 이번 투표에 네. 2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셨죠. 그 예비투표 결과 한 번 더 띄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예, 뭐 네. 수시로 띄워주세요. 왜냐면 지금 들어온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요 수치는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출구조사- 평균적으로 보면 시청자분들도 약 15%포인트 이상은 네. 좀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는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측 조사 결과죠. 출구 조사는 아니고. 출구조사는 네네. 아니고 예측조사, 리서치뷰에서 한 예측조사 결과인데요. 진균 후보가 10.1%포인트 격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 예측조사 결과인데 지금 이 자료가 마치 출구조사인 것처럼 계속 그 기사도 지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실 느낌상 시기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면은 뭔가 출구 같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이 있죠.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측조사입니다. 네. 8일 9일 결과예요. 네, 8일 9일. 아유,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네. 다들 이걸 보람님 혹시 뭐 그 장면 없었어요? 기억 남는 장면? 아까 제 장면을 썼습니다. 그게 그거였어요. 아까 제가 그 어떤 게 유죄가 나고 무죄가 났는지 그 장면 띄워드린 거였고 그리고 다른 건 원래는 이제 오늘 쇼미더월드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해주시죠. 되다 보니까 네. 그랬고 그러면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그 원래는 최근에 그 하마스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하마스가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작은 가자 지구 보이시죠? 예, 저기에서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 네. 이건데 지금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왜 공격했냐, 왜 하필 지금 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는 준비는 했지만 오늘 개표 방송이 중요한 관계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네. 근데 그 차원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잘 몰라도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구 모사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모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은 3개가 있다 그래요. 정보가 뭐 대외, 대내, 군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기구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의 CIA도 사실상 뚫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왜냐면 결국엔 막아내지 못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아이언돔도 뭐 뚫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근데 뭐 그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고속도로도 어떻게 했는지 많은지 모르겠고 또 용산으로 옮기기도 했고 또 지금 아까 김태우 출마시킨 것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이 당선된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런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무기 막아낼 수 있는 거 있어 방어할 수 있는 거 있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걸 전 보여준 사례 같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사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CIA에서도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결국엔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네타냐후가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에 있고 뭐 음모론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음모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민간인이 이렇게 희생당한 거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걸 막았든 못 막았든 일부러 했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민간인이 이렇게 희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시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는 유능함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애민 정신을 갖추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네타냐후보다 더 나은 리더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어쩌다 네타냐후랑 비교해야 되는 지도자를 뽑게 되는 수준까지 온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결국에는 뭐 바닥을 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갈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김태우를 밟아서고 이 강서구 청장 선거에서부터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최근에 하마스 소식이 저는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이 강서구에 대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질 않고 있고 그렇죠. 뭐 네, 사진 쭉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 무기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썼을 수 있지 뭐. 근데 그거를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확전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키우려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드는 기사들이 오히려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등등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우려할 점이 아닌가.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안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고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고 이거 지지율이랑 자꾸 연결되니까 오히려 자꾸 저런 데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걸 자꾸 또 북풍 공작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은 강서구 청장으로 나온 김태우의 여러 가지 지금 일들도 언론에서 안 보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사진을 연결해서 보여주시면 도대체 사진을 쭉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집이 어디냐, 지금 집이 몇 개야. 여기에 대해서도 저렇게 계속 옮겼던 거죠. 아니 초본이 엄청 많이 나오겠다. 한 10장 나오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깊이 막 뭐 등기부등 뭐 이런 거 뗄 필요 없이 네. 분당에 그 10억짜리 집이 있고 네. 여기에서는 월세 살면서 강서구에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국회의원이랑 또 구청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근데 지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집에 뭐 녹물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집을 마치 그냥 슬럼가처럼 네. 저런 식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서민들이 사실 저렇게 살진 않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그려지는 서민의 이미지가 저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자와의 동행 운운하는 수준하고 딱 맞는 사람이네요. 댓글에 서민의 삶을 글로 배웠네.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하네. 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생충 영화 같은 거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선민의 세계 뭐 뇌가 이제 절여진 거죠, 저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여기에 또 숟가락 저렇게 얹고 있더라고요. 또 저 그래서 이거 야, 저희 근데 저는 이게 이준석과 뭐 저기 진중권 저런 사람이랑 또 안철수랑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차이가 저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양두구육 2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절을 했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되니까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건데 지금 저기에다 대고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안 맞는 거 알고 하는 거죠, 뭐 야, 저건. 그냥 뱉는 건가? 진중권은 저런 그러니까 얘기를. 어쨌든 선거판 이번 강서구청장 판이 굉장히 핫해졌으니까 네. 자기도 이름 하나는 얹어야 되겠는데 한마디 그냥. 네, 한마디 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아니 핫한 판에 자기 이름 올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저야 뭐 원래 저런 사람인데 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지금 인사 관련해가지고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의혹. 사실 그 붕짜자 붕짜 찍지마 튀기 했을 때 이 특히 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도로 안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언론사들에서 대부분 다 아시안 게임만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 너무 눈과 귀를 흐리려고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아킴님이 공업용 미싱으로 쥐딩이를 드르륵 해야 된다고. 강서구에 또 이런 미싱집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저 미싱 잘합니다. 네. 미싱도 할 줄 알아요? 군대에서 그 부보직으로 왜 그 휴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오버로크 네. 미싱기만 있으면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런 사람들 주딩이 좀 어떻게 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방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 좀 공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행히 승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지도부에다가는 승리에 따른 축제 분위기 절대 안 되고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더 큰 반성과 각오에 계기해야 된다. 라면서 야. 부족함과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치열하게
단호하게 처절하게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을 보여야 된다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진짜 국민들이 참- 원했던 메시지 딱 같아요. 진중권 메시지 듣고 요거 들으니까는 귀가 정화되네. 맞아요. 네. 그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이것저것 빌드업하는 거, 네.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여태까지 제보 많이 받은 게 그 JMS 건이었다고 하죠. 그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딱 그 겉칠에만 딱 이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히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을 틀어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그 보궐선거 대응을 계기로 민주당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같이 힘을 합칠 필요는 있다. 네. 대표님은 대표님의 메시지 내신 거고 우린 또 우리의 할 일 하고 그럼요. 한 11시 오늘 전에 결과가 대략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11시 정도면은 보통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네, 뭐 오피셜은 아니고. 자, 해음님이 3,500원 보내주시면서 왜 3,500원 보내주신지 아세요? 35%? 아, 맞습니다. 35% 차이 가자. 어. 35% 차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야, 와, 해음님이 그 6,500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65%. 왜 보내줬을까요? 65% 65도짜리 술을 드시고 싶으신가? 진기훈 후보 65% 먹고 압승 가자. 또 그런 의미로. 센스. 혜영님 역시 센스가 그럼 다르죠. 축배를 65도짜리 빼갈라시면 되겠네. 혜영님이 이러니까 약간 또 이게 월급도 오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센스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또 성과를 인정받거든요 회사에서. 뭐 저도 회사원이지만. 딱 합쳐서 10,000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혜용님이. 그러니까 같은 10,000원도 쪼개서 컨텐츠로 만드셨어. 와, 확실히 월급 오르실만한 확실히 센스가 있으시죠. 능력 있으시다. 맞아요. 능력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사진 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예측 조사. 예측 예, 조사. 이게 여러분들 출구조사가 아닙니다. 예, 출구조사가 아니고 8일 9일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그냥 예측조사인 거예요. 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것들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보람님이 지금 띄워달라 해서 뭐 얘기하려 띄워달라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만 지금 60, 70대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남성, 여성 떼서 보면은 남성한테서는 70대 이상한테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뭐 60, 70대의 지지로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 김태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20대 후반, 그러니까 29세까지죠. 완전히 뭐 압도는 아니지만 49.5에서 34.4. 그리고 30대, 40대, 50대까지는 완전히 지금 진교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표를 가져가고 있죠. 특히 40대에서는 70.8대 23.8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60대는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요인이 뭘까요? 근데 60대 남성은 진기훈 후보가 52%인데 60대 여성은 30%거든요. 상당히 극명한 차이예요. 이런 것도. 근데 저도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약간 의문점을 가진 게 인천에 네. 동네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이 서구 쪽을 이렇게 돌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와서 막 뭘 줘요. 저는 전단지인 줄 알고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웬만하면 봤거든요. 네. 딱 받아보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자유 뭐 전단지를 어디구나. 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거 민주당 찍으면 큰일 난다고 막 민주당 몰아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길거리에 사는 거 보고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나이 연세 드신 60, 70대 어떤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을까 막 그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 좀 분석을 좀 그렇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고고식님은 이제 기후 아저씨 보려고 중국에서 접속하셨다. 오. 사회자 이런 멘트 좀 읽어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예, 발언하느라 못 봐서 이제 예. 언제 읽어주나 했는데 결국 제가 읽었네요. 예. 그- 괜찮습니다. 본인이 읽어도 돼요. 지난 대선 때 주학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뭐 농담처럼 있었는데 네. 주부 학생 학생 무지를 묶어서 이제 저쪽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주학무 주학무. 자영업자는 포함이 안 되네요. 그쵸.
좀 더 지지율에 따라서 좀 나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워딩을 만들기 좋은 걸 묶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로 아니, 나오는. 별로 안 좋은 의미에서 쓴 거라서 그래요. 예, 좀 묶을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주부로 많이 잡히는데 좀 보수 성향이 원래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원래 2030이 아니라 1020하고 3040이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네. 3040 뭐 지지율, 뭐 1020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2030 그 MG 얘기하면서 네. 2030으로 했는데 지금 요거 결과를 보면 네. 20하고 30을 같이 묶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30대가 차이가 있고 네. 30대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20하고 한 3, 4 정도까지랑 네. 30대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 후반하고는 완전 또 달라요. 근데 그걸 그러네. 30으로 묶어버리면서 2030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1020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20하고 30을 같이 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30대로 들어가면 직장을 다니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꼭 결혼을 요즘 안 하는 분위기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무튼 우리가 좀 이런 거를 꼭 요 하나를 보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언론에서 MG 타령하면 이제 반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2030이라고 해서 물론 정치인들이 가끔 그렇게 쓸 때는 있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똑같이 우르르 따라가서 마치 다 내준 것처럼 표현하는 건 전 좀 반대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한 5살씩 해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봐도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어쨌든 김태우 그 후보가 형 노래를 그렇게 불렀음에도 완전히 지금 이 지지율에서 이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걸 보면 확실히 똥볼을 찬 건 맞다. 그리고 청년들도 사실 구분은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에서도 압승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보 경쟁력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막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청년들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확실히 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거기서도 또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20대가 전부 다 무슨 국힘을 찍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들이 쉽지 않은 건 현실이긴 해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나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한다 말하는 게 어려운데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길을 살려드리는 것도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마치 2030 남성들은 다 절로 가고 2030 여성들은 다 일로 오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거는 방송에서 가끔씩 전략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설득하고 뭐 정책을 만들고 할 때는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적어도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젊은 사람들 지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를 치면서 오늘이 이제 딱 그 시작점이죠. 네, 시작점. 이제 하나씩 치면서 다음 총선 그동안 많이 어깨가 눌려 있었을 텐데 회복하는 타이밍이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멱살 잡고 무슨 뭐 내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희두님이 얘기해주신 맥락이 좀 보이는데 아까 의성님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 남성, 여성 나눠서 봤을 때 남성 1, 20대가 그 정의당한테 9.4로 가는데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에 7.9 그리고 다른 진보 정당으로 가는 것들도 더 낮은데 네.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 5.0으로 다른 진보 정당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세대한테 저는 항상 너무 감사드리는데 X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표로 보시면은 지금 남성이든 여성이든 4050 세대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 X세대 분들 또 자칭 내가 X세대 대표다라 거의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너무 잘 보냈다고 얘기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자유롭게 살았대요. 그래서 도저히 저쪽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자유가 우리의 가치인데 또 뺏겨버린 거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될 것 중에 자유를 꼭 넣어야겠다. 예, 희두님도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40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누가 봐도 특히 4050이 민주당 강세라는 거는 부정을 못하니까 저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들이 태극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무지성 지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난 비판한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을 짜는 것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막
의식을 하고 흔들 거기에 필요는 휩쓸려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면 마치 나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민주당만 찍는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그렇죠. 근데 저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계속 시도를 하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마치 그리고 본인들의 그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이것도 유권자의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고. 그렇죠. 그들의 말장난을 우리가 좀 정교하게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축제의 날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 축제 분위기 즐기지 말고 반성. 아니 대표님 지도부에 얘기한 아, 거죠. 지도부만. 아니 국민들도 그거 뭐 엄중하게 아, 예. 저 아직도 생각나요. 총선 때 80석 때 앞에서 이러고 이렇게 신나갖고 막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가 그게 누군가요? 굳이 오늘 같은 날 언급을 아 그래요. 안 해도 아, 좋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신날 때 우리 다들 술도 마시고 예. 뭐 신나게. 채팅에 나왔으면 뭐 엄중히 채팅에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고 설명드리고 저희는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측조사입니다. 이거 출구조사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측조사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51.7% vs 41.6%로 10.1%포인트로 앞서는 조사가 나왔죠. 진기훈 후보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15% 정도 압승할 것이다. 네. 그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11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또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오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뭐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총선에서의 좀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패배가 이번 보궐선거로서 좀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가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오늘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바라시고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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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